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우리나라 그 베이비 부머를 1차와 2차로 나누죠. 2023년 올해는 2차 베이비 부머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1974년생이 50세가 되는 해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법정 정년이 60세라는 걸 감안하면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들은 정년까지 길어야 10년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상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1차와 2차로 좀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베이비 부모는 특정한 시기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증상을 이제 인구학적 현상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1955년부터 1974년까지를 폭넓게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1차, 2차를 좀 구분을 하는데, 1차 같은 경우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 그때 한 해에 한 80에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하고요. 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현재도 한 720만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인구 집단인데, 이분들이 네. 이미 60세 다 넘으신 넘으셨죠. 거죠. 예. 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64년도부터는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68년도부터 늘어나는데, 네. 68년부터 74년 사이 이때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2차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운 신생아들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이제 2차 베이비 부머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74년생이 50세로 접어드는 해라고 보면 될 것 상무님도 같습니다. 2차 베이비 맞습니다. 세대에 네. 속하실 것 같은데. 저 때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50대로 접어들면 이제 정년퇴직까지 그냥 보통 한 60이라고 했을 때 네. 1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에 신경을 써야 될 나이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0대로 딱 접어들면 여태껏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앞으로 생활할 기간이 적게 남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갑자기 벼랑간 네, 그렇죠. 머리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을 네. 갖게 되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노후 준비를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니까 좀 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2차 베이비 부머 2,000명 대상으로 이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퇴직하면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언제쯤 직장에서 퇴직할 것 같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10년 이상 일할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 아, 그렇군요. 네. 대다수 직장인들,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들은 한 절반가량, 한 49.7%가 5년 이내에 직장에서 퇴직할 거다. 그러니까 정년까지는 그보다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5년 내에 퇴직할 거라고 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68년생이면 5년 내죠. 60세 되려면요. 그렇죠. 68년생이 네. 그거 71년생, 70년생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직장에서 퇴직하면 뭐가 가장 걱정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돈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다 돈 문제죠. 네. 그러니까 생활비 부족을 걱정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한 42.6%가 그렇게 답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답한 사람이 한 22.8%. 근데 가족의 의료비, 간병비 걱정하신 분이 한 14% 이것도 정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 원리금 상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 네, 네. 그것도 한 10%, 자녀 교육비도 한 9% 이런 순서로 다 돈 문제에 관련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돈 문제, 생활비 부족 이런 게 걱정이라면 당장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년을 맞거나 아니면 약간 명예퇴직에서 일찍 퇴직하더라도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더니 응답자의 한 83.5%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계속 일을 하겠다.
83.5%면 10명 중에 8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고요. 네. 더는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7.5%에 불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다는 사람이 한 9% 정도 되는 거로 나왔고요. 더는 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을 뺀 나머지 응답자들 대상으로 해서 퇴직 후에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당연히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61.5%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보통 일하려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회적 관계 때문에 일하겠다는 답변은 10% 정도밖에 안 났고요. 일 자체의 성취감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답변도 한 8% 정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일한다는 답변이 네.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에 생활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 제도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후 설계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직장 생활하는 중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되고 개인연금도 도입이 돼서 이 3층 제도를 활용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들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노후 준비 생활비를 충분하진 않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연금 겸업. 네. 연금을 받으면서 네. 일을 같이 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뭐 효과가 있냐 그러면 일단 노후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국민연금 불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연금을 또 더 받게 하는 효과들도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연금 겸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 일하고 연금이 같이 가는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 네. 같습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이제 일단 재취업이나 뭐 창업 이런 거잖아요. 어떤 쪽을 더 선호하던가요? 대다수가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업은 일단 리스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재취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응답자 중에 한 70.8%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는 답변한 사람이 한 12.8%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다 재취업을 선호하는 걸로 나왔는데 재취업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과 연계된 일을 재취업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랑 같은 분야로 이직하겠다는 답변이 한 43%로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겠다고 전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27% 정도 돼서 같은 분야에서 가능하면 좀 일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고 창업하겠다는 분이 아까 12.8%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같은 분야랑 다른 분야 딱 반반씩 나왔습니다. 창업하면. 지금, 관련 있는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절반, 그다음에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겠다는 사람도 절반 정도 나와서 창업은 그렇게 나왔고 재취업 쪽에서는 가능하면 하던 일 계속하고 싶다. 어쨌든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선호한다. 네. 네. 그런데 희망한다고 다 재취업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재취업에 대해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다들 재취업 희망한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체 응답자 3명 중에 2명이 한 64% 정도 되는 사람이 재취업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다라고 답변한 분들은 이제 전체 응답자의 한 27.9% 정도 돼서 재취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거라고도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진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부분들. 막상 닥칠 때까지 잘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자고 하면 아까 동종 재취업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종으로 이직한다라는 말은 자기보다 어린 후배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직위는 내려놓고 급여는 더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원하는 측에서는 재취업을 해서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올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성과. 확실하게 성과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것도 쓸 때도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인 일대기를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디서 성과를 내고 어디서 돈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력서에 써야지 재취업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더욱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공모를 통해서 재취업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대부분 소개를 통해서 재취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때 느슨한 인간관계의 힘이 작동한답니다.
너무 잘 알면 소개 안 시켜주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정쩡하게 너무 잘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장단점도 너무 많이 파악하니까 오히려. 간단히 얼굴 인맥 정도 아는 정도의 인간관계에서 소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느슨한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될까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재취업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소득이 줄어도 내가 감내하겠다. 막 그 정도는 가겠다. 이 정도 하던가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급여의 한 80% 정도면 감내하겠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한 45.6%로 네. 가장 많이 나왔고요. 60% 이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분이 한 18% 정도. 반면에 현재 받는 만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 그런 분도 한 28% 정도 나왔고요. 자신감 있으시네요. 더 네. 받아야겠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8.2% 정도 나와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보다 약간 낮은 수준까지는 감내한다 그래도 더 받겠다는 의지도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해두고 있대요? 노후 생활에 이것도 필요한 한번 자금. 물어봤더니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라고 질문에 100% 이상 준비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준비가 다 끝났다는 사람이죠. 이분은 네. 2.7%밖에 거의 안 없다고 되는 봐야 걸로 되겠네요. 나왔고요. 네. 한 80% 이상 확보했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한 13.3%.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응답자에서 한 대다수가 50에서 70% 정도 준비했다고 답변을 하는 분들이 38.5%로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스스로 노후 준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생활비 부족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또 이제 사실 은퇴 이후 필요한 건 금융 자산일 텐데 그렇죠, 예. 실제로 보유 자산 비중은 어떻든가요? 실제 이제 물어봤거든요. 은퇴 후의 자산의 형태 중에 어떤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금융자산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답변이 한 31%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근데 금융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2% 정도밖에.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깔고 그렇죠. 앉아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거의 한 82.8%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걸로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금융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물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금융자산을 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고갈되는 시점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 대부분 집 주택이겠죠. 그 주택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느냐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유자산 중에서 이제 65.8% 차지하고 있는 게 집인데 네.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실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3분의 1을 잘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방 하나를 세주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생각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은퇴자들한테 주택이라는 거는 거주 공간인 동시에 또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이거는 가치관이 다 다른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방법, 주택연금 같은 거를 신청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아니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약간 옮긴다거나 주택의 규모를 좀 줄이는 방법이 그렇죠. 전문용어로 이제 주택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면서 이건 물어봤어요. 은퇴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응답자 중 절반이 이주할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주를 한다면 어디로 옮기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까? 대부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주하겠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64.2%가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서울 이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겠다는 답변은 한 22%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답변은 한 4.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72.3%가 퇴직 후에도 계속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겠다. 지방 소도시로 가겠다는 답변이 23%밖에 안 됐고요. 네네. 서울로 올라오겠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한 1.3% 수도권 2.0%로 아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겠다는 답변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던가요? 은퇴 후에 주거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집 옮긴다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때 1번이 교통의 편의성. 네. 을 중요하게 답한 사람이 22.2%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네. 이거 중요하게 한다고 한 사람 20.7%, 그다음에 병원. 네. 병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2차 베이비 부모에 해당하는 50대 초반 직장인들 여러모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노후 준비해야 될지 끝으로 요약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재취업을 희망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되게 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취업과 관련된 준비들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네. 느슨한 인간관계 좀 많이 마련을 해두시고 느슨한 인간관계. 그다음에 부동산이 주된 자원인 만큼 또 남은 기간 동안 금융자산을 추가로 더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하고 구체적인 저축 플랜을 세우시는 게 되게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늘 강조하셨지만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맞습니다. 연금 계좌 활용하는 네.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